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부패 예측 분석입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경기는요, 그냥 흔한 친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2026년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치르는 말 그대로 최종 모의고사 같은 아주 중요한 경기거든요. 이 경기의 중요성을 숫자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전력 가동계수 0.85.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양 팀 모두 대충 후보 선수들 테스트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월드컵 예선전 치르듯이 거의 85% 이상, 그러니까 총력전을 펼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두 팀 분위기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바로 직전 가나와의 경기에서 5대1로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뒀어요. 최근 5경기에선 무려 18골이나 터트리면서 분위기가 그야말로 최고조고요.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코트디부아르한테 0대4로 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서 분위기 반전이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수단 운영의 변수도 거의 없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 팀 모두 주전 빼고 로테이션 돌릴 확률은 거의 없고요. 90% 이상 최정예 멤버가 그대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두 팀의 스쿼드를 아주 객관적인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선수단의 가치가 경기장 위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예측하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키파 랭킹부터 볼까요? 오스트리아 24위, 대한민국 22위. 어때요?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번 분석에서는 랭킹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바로 여기서부터 드러납니다. 1.85배. 이게 뭐냐면요. 오스트리아 선수단의 전체 시장 가치가 대한민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선수들 몸값이 비싸다 이런 걸 넘어서서요.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나 교체 자원의 깊이에서부터 객관적인 체급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대한민국의 스쿼드 가치를 한번 뜯어보면 그 구조가 좀 한눈에 들어옵니다. 소수의 스타 공격수하고 핵심 수비수 몇 명에게 가치가 확 쏠려 있죠. 다시 말해 특정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조금은 불균형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스트리아를 한번 보세요. 가치가 미드필드하고 수비진에 아주 압도적으로 그리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드필더진의 가치만 봐도 대한민국 전체의 2배가 넘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중원 싸움에서부터 지배적인 우위를 가져갈 거라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상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경기 당일 선수들의 실제 컨디션이나 출전 여부가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두 팀의 상황이 좀 엇갈리는데요. 오스트리아는 부상자 한 명 없이 100% 완전체 전력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핵심 미드필더인 슐러거와 라이머까지 푹 쉬고 선발 출격을 기다리고 있죠. 반면에 대한민국은 주전 오른쪽 윙백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의 한쪽에 아주 심각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게도 아주 강력한 반격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팀 공격을 이끄는 핵심 3인방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동시에 돌아온다는 소식이죠. 이 세 선수가 함께 그라운드로 누빌 때 팀의 기대 득점, 즉 XG 값이 지난 경기보다 무려 4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경기장 안에서의 변수만큼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경기장 밖의 요인들입니다. 특히 이동거리와 홈경기장 환경은 홈팀에게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을 줍니다. 이동 피로도에서부터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이죠. 오스트리아는 자국에서 경기를 하니까 이동거리가 0km, 72시간 이상 완벽하게 휴식을 취한 상태고요. 반면에 대한민국 선수단은 영국에서 1253km나 비행기를 타고 왔고 휴식 시간도 24시간이나 부족합니다. 이런 엄청난 피로도 차이는요, 당연히 실제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포츠 과학 모델에 따르면 이 차이만으로도 오스트리아에게 플러스 0.75골의 기대 득점 우위가 주어진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오스트리아가 거의 한 골을 먼저 넣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후반 60분 이후에는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겁니다. 여기에 홈 어드밴티지가 또 더해집니다. 에른스트 아펠 스타디온의 일방적인 홈팬들의 응원, 그리고 익숙한 잔디와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오스트리아에게 최소 플러스 0.4골의 추가적인 이점을 준다고 통계적으로 분석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팀의 전술이 그라운드 위에서 어떻게 부딪힐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5경기 공수지표를 보면 지금 두 팀의 상태가 어떤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스트리아는 경기당 평균 3.6골을 터뜨리는 막강한 화력을 보이면서 실점은 평균 0.6골, 그러니까 한 골도 채 내주지 않는 짠물 수비를 자랑하고 있죠. 반면에 대한민국은 득점보다 실점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공수 밸런스에서 오스트리아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번 경기의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상징적인 전술이죠. 바로 게겐프레싱이라고 불리는 이 조직적인 전방 압박. 이 전술이 장거리 비행으로 지쳐 있고 특히 측면 수비의 약점을 보이는 대한민국 수비진을 공략하는데 그야말로 최적의 맞춤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로 종합해서 이 경기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데이터 모델이 계산해낸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최종 확률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스트리아의 승리 확률이 6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승부 확률은 21%, 그리고 대한민국의 승리 확률은 11%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바로 오스트리아의 3대1 승리입니다. 강력한 중원과 홈 어드밴티지로 경기를 지배하고 대한민국의 공격진이 한 골 정도 만회하겠지만 결국 피로가 쌓인 수비진이 무너지면서 다실점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죠. 그 다음으로는 1대1 무승부가 차선 시나리오로 꼽혔습니다. 결국 데이터가 제시하는 승부 예측과 결론은 이렇습니다. 선수단의 객관적인 가치 차이, 홈이점에서 오는 압도적인 피지컬 컨디션 우위,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전술적 상성까지 이 모든 변수들을 종합했을 때 데이터는 오스트리아의 승리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